자, 미중 지정학 리스크 재부각입니다. 이 지정학 리스크 얘기는 시장 이야기하면서 참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주식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히나 최근에 그 미국, 중국 이 풍선 정찰, 풍선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이슈가 돼서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어떻게 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첨단 지금 우리가 뭐 챗GPT니 메타버스니 뭐 초연결이니 이런 걸 논하는데 왜 풍선 미래 얘기 한참 했다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뭔가 어색하네요. 풍선하면 이제 여행 가고 싶은 그런 이미지나 떠오르고 이렇게 노래 생각나고 그러는데 이 풍선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쁜 그런 뭐 파티할 때 하는 풍선이 아니라 뭐 열기구 같은 거 그거더라고요. 되게 크고 좀 어떻게 보면 우주선 같은 그런 건데 그 정찰 풍선으로 그냥 뭐 일단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일단은 미국 땅에서, 그러니까 미국 하늘에서 이게 보였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지금 주식 시장에 계속 오고 가고 이러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횟수로 치면은 러시아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저도 이게 좀 모르니까 좀 찾아보고 제 지정학을 공부한 분한테 물어봤더니 지리적인 환경에 기인해서 정치적인 변화를 갖고 벌어지는 현상을 이제 지정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뭐 대륙별로 지금 열강들이 계속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미국. 근데 일단 지금은 러시아는 정신이 없어요. 저쪽에 전쟁에 좀 있고, 그리고 이 중국이 계속 지금 눈엣 가시처럼 뭐 이 전 세계에 좀 그렇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뭐 코로나도 그렇고 뭐 리오프닝도 그렇고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고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뭐 이렇게 착한 이미지만은 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자기 우선주의가 더 센 건데 일단은 자기 하늘을 갑자기 누가 이렇게 내가 좋은 그림 좋은 마당에 이렇게 집을 사서 누워 있는데 내 천장 이 하늘을 지나가면서 나를 보고 간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격추를 했는데 일단은 뭐 공해상인가요? 뭐 바다에서 이제 격추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 집 앞에 왔는데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분이 나쁘면 그렇죠. 확인되지 않는 게 영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죠. 저 같아도 새총이라도 가서 쏠 텐데 어쨌든 그걸 격추를 하니까 일단 중국은 당연한 건데 그쪽은 또 당연하지 않게 관례에 어긋난다 이러면서 좀 반발을 했어요. 아주 좀 센 거 같지만 제한된 수준에서 좀 반발을 하면서 다시금 그러니까 작년에 그 대만 관련 때문에 미국이 좀 개입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좀 왈가왈부하고 뭐 펠로시가 대만을 가니 안 가니 해서 막 이렇게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시장에 이제 근데 왜 풍선 얘기하다 주식 얘기하다 풍선 얘기하고 이러냐고 궁금하겠지만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미국 외에도 뭐 일본, 뭐 그다음에 남미, 그다음에 호주까지도 이 좀 풍선들이 지금 발견됐다 이래서 지금 뭐 전 세계 다 가네요. 이 풍선이. 그러면서 좀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호주에서 중국산 CCTV 없애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산을 일단은 뭔가 첨단 기술이 들어간 중국산 제품은 안 쓰겠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관련된 제품의 신뢰로도 연결되는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뭐 치포 동맹을 맺고 뭘 하고 하던 것들과 다 연결을 시키려는 제스처들이 어디서 다시 또 나오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호주에서 벌써 그렇게 얘기를 바로 나온 걸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갖고 나온 소재입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를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비단 정치 관련된 국제 이슈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역이라든지 뭐 특정 산업에 대한 제재 그리고 방금 전에도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지만 해당 국가 브랜드의 뭐 신뢰도 등 다양하게 산업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되니까 주식시장에도 대단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풍선 정찰 관련된 이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응당 있을 텐데 어느 정도일지가 궁금해집니다. 영향이 없다 아니면 영향이 제한적이다 아니면 상당한 영향이다. 뭐 어떻게 좀 풀이하고 계신가요? 영향은 있는데 뭐 상당한 수준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그 시진핑 연임 후에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회도 준비해야 되고 코앞이에요. 경기 재개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제 제로 코로나를 넘어서 이제 일상에 회복돼야 되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중국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 세계가
일상으로 가는 것 같네요. 중국 때문이었어요. 네, 그만큼 중국이 파급력이 커요. 물론 미국도 파급력이 크고 두 국가 자체가 파급력이 아주 큽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시절에 미소 냉전이 아니라 미중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 긴축도 있지만 뭐 미국 시장이 그래도 연준에 좀 매파 발언이 나와도 잘 버티는데 달러가 올라가고 그런 게 이 풍선 때문에 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좀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달러가 즉각적으로 또 반응을 해서 우리 시장 기준으로 하면 뭐 한 1210원까지 20원까지 그 사이까지 갔다 1260원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예. 그렇게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향을 바로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얘네들이 그냥 풍선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자원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단순하게 중국이 경기 재개를 한다고 해서 뭐 철광석 가격 오르고 구리 가격이 곧 뭐 2배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 그게 아니라 미중 갈등이 되면 히토류가 또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면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 옵니다. 그래서 예. 풍선 터트렸다고 했을 때 발견됐을 때였나요? 그때 어떤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것들 그런 종목들 뭐 막 장중에 전날 시간에서 반응도 나오고 또 잠잠하다가 며칠 있다 또 얘기를 너무 그걸 왜 터트리냐 이러고 또 세게 말을 하니까 네. 티플렉스 같은 또 히토류 종목 또 그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당연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네. 또 중국 쪽을 좀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린 그 CCTV를 호주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CCTV 회사 뭐 코콤, 코맥스 네. 뭐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주가가 막 기똥 튀었네요. 올랐어요. 막 올랐다가 또 확 빠지고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영향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이렇게 세게 뭐 강대강 대결로 가지는 않을 것 그럼 같고요. 뭐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할 정도까지는. 네, 왜냐면 이제 미국도 긴축을 하면서 자기네는 이제 어쨌든 보면은 자기네들은 잘 살만하게 됐어요. 고용이 좋아도 어쨌든 인플레도 내려가고 있어서 괜찮아서 중국을 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시키려고 하니까 중국을 좀 만나려고 토니 블링컨이 가려고 하다가 이게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좋게 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아주 심한 뭐 무기를 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솔직히 구형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따져 말하면 네. 미국이 유의성이 제일 많잖아요. 네. 지네들은 전 세계를 감시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 바이든도 정치적으로 좀 약간 이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좀 어느 정도 잠잠을 해질 것 같아요. 근데 세게 나오면 이 히토류, 자원 이런 쪽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껴있는 나라입니다. 중재를 할 수 있는 반도에 있긴 하지만 아직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대신 우리는 뭐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시장 위주로만 시각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갈등이 조금 더 격화되면 어떻게 되냐 걱정도 하실 텐데 사실 뭐 그동안 많이 겪어왔죠. 이번 뭐 풍선 정찰 이런 이슈 물론 갈등에 대해서 뉴스가 언급이 될 때마다 관련된 몇 가지 종목 업종 쪽에서는 툭툭 튀어오르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만 갈등이 완전히 뭐 터져버린다까지 가서 시장을 전체를 뒤흔들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 사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이 미중 얘기만 할 수는 없을 텐데 상당히 뭐 다양하게 존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말이 이렇게 나온 김에 잠깐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하다 보면 이제 좀 다 영향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면 미국만이 아니라 원래는 미국과 러시아가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뭐 트럼프 때도 그랬었고 그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고 또 나토에 개입돼 있으니까 나토에 가입되는 또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요. 그런 리스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하고 사우디 지금 잠잠하지만 작년 9월에는 또 갈등이 좀 있었어요. 원래 예전에는 사우디가 미국하고 친했었는데 지금 미중 갈등 사이에 사우디가 또 미국이 자기네들한테 좀 약간의 인권 문제를 건드리니까 중국하고 뭐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한다 이래서 갈등이 좀 있었고 근데 지금은 또 잠잠해졌어요. 또 중동 내에서도 사우디하고 이란하고도 좀 갈등이 있고 또 이란하고 UAE하고도 좀 약간의 뭐 미묘함이 있고 복잡합니다. 그게 복잡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에 제일 민감한 나라잖아요. 항상 상수가 존재하고 있죠. 네, 위에 요즘에 딸 데리고 자꾸 아닌 것 같습니다. 딸 데리고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어젠가도 열병식을 하면서 북한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있고 또 우리는 또 일본하고도 또 항상 네. 예, 갈등이 있고 이게 다 코로나 지정적- 직전에도 굉장히 강했었고요. 네, 그랬었죠. 그리고 또 우리도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관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미국이 껴있고 일본이 껴있고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네, 뭐 미중 풍선 때문에 나온 거지만 예, 거기까지 확장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시장을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관계의 이해를 우리가 뭐 수업을 들어야 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국제국제가에 자주 반복되는 이슈들을 체크를 해 두어야 그래야 그 흐름을 쫓아봐야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도 잘 따라갈 수가 있겠죠.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또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와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힌트도 주실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자원이겠죠. 네.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시장에서 뭐 보면은 제일 강했던 게 이번 주 2차 전지예요. 뭐 네. 에코프로가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정신 놓고 그냥 달려버렸어요. 쭉쭉 가더라고요. 네. 그냥 쫙 가버리고 그랬는데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도 뭐 리튬 뭐 이런 네,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니켈 니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희귀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의 그 섹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국이 경기 재개를 한다면 우리가 예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리. 남미는 지금 뭐 생산을 안 하거나 수출 안 하려는 나라들도 있어요. 또 예. 파업하는 나라도 있고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근데 중국이 남미가 거의 한 20% 넘게 생산이 되는데 소비는 중국이 50%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잘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보안 관련을 좀 봐야 됩니다. 또 보안이요? 아까 첫 번째 주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미국 중국의 갈등이 되면 지금 위성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주 위성 뭐 이렇게 계속 우주 항공 이런 게 엮이잖아요. 결국 그 정보를 빼내고 정보를 갖고 싸우는 거니까 서로 또 뭐 사이버 전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바로 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먼저 해킹을 해서 적의 그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뭐 이런 걸 하니까 해킹을 방어하려고 하면 당연히 네, 보안 시스템이 또 중요하겠죠. 해킹 방어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또 그런 해킹 하면은 또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러면 그 양자 컴퓨터가 또 부각이 돼요. 미국, 중국이 가장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는 부분이 또 그런 양자 컴퓨팅 부분이고 또 당연히 플러스 보안 해킹이 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반도체 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챗GPT에서도 나온 거지만 이렇게 기술, 그 정보통신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봐야 되고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이 있는 분야들이 IT 기술 분야고 그렇죠. 우리가 또 머리는 좋지 않습니까? 예. 뛰어난 네. 두뇌를 그렇죠.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네.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지, 미국, 중국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꼭 잘 봐야 되고 시장이 지금 안 좋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항상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IT가 견인해서 올라가야지 시장도 살아나고 그랬습니다. 2차 전지가 이제 제2의 반도체처럼 지금 올라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2차 전지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뭐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예. 연결돼서 이렇게 볼 것들이 많다는 거. 지정학적 리스크지만 결국 우리는 시장을 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섹터를 봐야 되느냐까지 귀결을 시켜봤습니다. 결국은 또 자원 관련돼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그중에서도 히토류는 잊으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번째 뉴스부터 이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역시 또 보안 관련돼서 그리고 반도체 또 나옵니다. 꼭 좀 이 교집합들을 잘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펴드린 이야기들 잘 정리해 보시고요. 여러분 투자 힌트를 가져가셨길 바랍니다.